정순주 마님은 휴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신 장현이가 윤장현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축구장이의 현을 맡고 있는 오, 윤장현입니다. 그러게. 일단 정몽규 회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셔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그리고 이후의 행보. 오늘 정혜성 강화위원장이 또 선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쵸.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한 또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이 됐고 이제 아시안컵 이후에 드디어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을 포함해서 임원회의가 좀 시작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정몽규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죠. 간단하게. 네. 감독으로서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네. 그리고 2차 예선 태국전 앞두고 차기 감독 선임 작업,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 구성, 위원장 선임, 그리고 선수단 또 내부 문제, 이번에 또 이강인 선수, 또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그 선수단 내부 문제에 실망을 하셨을 것 같다. 네. 향후 코칭 스태프 구성, 그리고 선수 관리에 대한 시스템 정비. 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 정 회장님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은 사실 어찌 보면은 국민과의 약속이죠. 그렇죠. 네, 네. 약속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있었습니다. 시스템 붕괴 책임지시겠어요? 그랬더니 정 회장님이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원인 분석, 평가 대책을 세우겠다. 뒤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다른 얘기고. 그리고 위약금 등 재정 문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새로운 전력강화위원장은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기자가 물었어요. 정 회장님이 회장으로서 재정적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맞아요. 네. 네, 고민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고민하겠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 얘기를 하진 않고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겠다. 그리고 전력강화위원장은 논의를 하겠다 얘기했고요. 또 어떤 기자가 사선에 도전할 생각이신가요? 네. 물었습니다. 팩폭 질문이었죠. 네, 네. 감독 선임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오해가 있었다. 벤투 감독 때와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다. 맞아요. 1순위, 2순위 후보가 다음으로 미뤄서 거절해서 3순위 후보로 결정했다. 61명 중에 23명으로 좁혀지다가 최종적으로 밀러 위원장이 5명 우선순위를 정했고 우선순위 1, 2번 2명이 2차 면접 진행을 했다. 최종적으로 클리스만이 결정이 됐다. 네. 그러면 클리스만이 또 면접을 한 거라는 얘기야? 네. 말로는 어쨌든 간에 좀 말이 좀 이게 뭔가 앞뒤가 이렇게 탁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 때 당시에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승인하지 않았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답변으로 사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사선까지는 이제는 욕심내지 않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모호한 답변이셨죠. 모르겠는데 뭐 지금 정관상 사선 도전할 수 있어요. 그쵸. 네, 대한체육회 승인 뭐 다 떨어지고 거기에 요건이 맞춰지면 대한체육회 요건이라는 게 뭐 국제대회 성적이나 아니면 해외 각종 그 기구에서의 어떤 영향력 행사 뭐 그런 부분. 뭐 이번에 AFC 집행위원이 또 맞아요.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식으로 되면은 요건도 갖출 수는 있어요. 사선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신뢰 회복이죠. 신뢰 회복. 그렇죠? 그쵸, 네. 네, 협회. 이런 축구 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뢰 회복이 될 만한 과정들을 어느 정도 얘기해 주고 다시 설득시켜서 축구장을 오게끔 만들어야 축구협회가 이제 네. 나름의 이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확실한 피드백이 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지금 팬분들은 이강인 까는 거 정리해야 한다. 이강인 욕먹는 게 정몽규 사퇴 안 하려고 이슈로 덮은 것 아니야?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협회 내부에 뭐 언론에서 표현하는 용어로는 뭐 하극상 논란, 네. 네, 하극상 논란에 관련된
대처,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향후 코칭 스텝 구성, 시스템 정비를 강구를 약속을 했던 회장의 약속이죠. 그쵸.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가 회장의 지금 사퇴 여론에 대한 또 사선 도전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한 신뢰를 어떤 식으로 회복을 하느냐. 그렇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창들 그 단톡방인데 동창들 한 50몇 명이 모이는 단톡방이에요. 얘네들이 축구에 관심 있는 애들도 일부 있지만 관심 없는 애들도 많아요. 엄청 많아다가 이제 대표팀 경기 때만 갑자기 뭐 이번에 우리 우승 가능해? 뭐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에요. 여기에 찌라시가 돕니다. 네. 요새 많이 돌았죠 이번에. 찌라시가 들어와 갖고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요. 찌라시. 저도 근데 몇 개 왔습니다. 다 사실로 믿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랬죠. 지금 팩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정확하게.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이게 지금 제가 볼게요. 찌라시 조금 읽어드릴게요. 탁구장으로 내려가 뭐 손흥민이 점잖게 타이른 뭐 그러다가 이강인이 갑자기 내 마음이다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마라 라고 급발진. 그 모습을 지켜보던 대표팀 고참 조현우, 김태환, 김영권 고참들이 화가 났고 특히 김태환이 쳐서 이강인에게 선배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고함치며 참전. 그랬더니 이강인이 김태환에게 너나 잘해 감. 그리고 이강인, 김태환 몸싸움. 그걸 말리던 손흥민. 이강인 말리던 손흥민에게도 나 대표팀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급발진. 분노한 손흥민, 이강인 멱살을 잡음. 이강인, 손흥민에게 주먹질, 앞면에 펀치 날림. 손흥민은 펀치를 피했으나 엎치락 뒤치락 하는 와중에 손가락 2개가 박살남. 루머가 지금 계속 양산이 되고 찌라시가 양산이 됩니다. 저도 팩트를 몰라요. 네, 물론 이렇게 진짜 이럴 수도 있고 그쵸. 어떤 짓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축구협회가 매니징을 해서 데려간 대회 아닙니까? 그쵸. 아시안컵. 지금 일단은 협회가 가장 빨리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협회가 빠르게 손흥민 쪽 또 이강인 쪽 얘기를 듣고 정황을 빨리 정리를 하고 또 당시에 여러 사람이 있었다잖아요. 보는 시선에 따라서 목격자들의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쵸, 네.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맞아요. 심판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네. 판정 막 바꾸잖아. 네. 가장 팩트에 근접한 공식적인 팩트 정리를 빨리 협회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협회가 보도자료든 뭐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만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남 싸운 얘기처럼 협회가 이렇게 본인들이 해줘야 된다고 본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협회에도 정관에 분쟁 조정에 대한 항목이 있어요. 협회는 분쟁을 조정하고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지어 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며 분쟁 조정위원회도 둡니다. 네, 그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협회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좀 타임라인이나 또는 큰 범위에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 선수들 감싸기도 하고 우리 선수들 엄중히 좀 필요한 부분은 조금 나름의 조금 비판도 해주세요. 이렇게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정리되지 않은 팩트들만 우리가 지금 다 수용하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강인 잘못이에요. 물론 이강인 잘못일 수 있어요. 팩트 나오면 그때 확인하겠다고요. 좀 정리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가지 정도의 지금 문제 중에 두 번째가 뭔가요? 향후 코칭 스텝 구성. 빨리 전력 강화위원회 뭐 꾸리고 이런 거는 뭐 좋다 이거예요. 네, 강위원장도 하고. 근데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것이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하겠다? 임시 감독이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쵸.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하겠다? 그러면 정 회장님이 기자회견 전문에서 밝힌 시스템 정비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지금. 먼저 해야 됩니다. 시스템 정비를. 정식 감독을 선임하게 되면 프로세스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정비를 안 하고 정식 감독 체계로 간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장,
또는 뭐 고위층의 어떤 특정 인물들이 그런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또 본인 스스로의 어떤 감정이나 그것에 의해서 어떤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게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먼저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관을 바꿔야죠. 예. 이사회가 아니고 협회 정관에는 대의원 총회가 정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의원 총회가 협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돼 있고요. 그 대의원 총회가 정관 변경 사항을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총회가 있고 임시총회가 있는데 임시총회를 회장이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정관이 회장이 임시총회를 열어서 소집을 해서 정관을 그렇게 얘기한 대로 선수 관리에 대한 코칭 스태프 구성 선수 관리에 대한 시스템 정비 및 유사한 상황의 재발 방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과 프로세스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뭔가 좀 바꿔나갈 노력해야 이제 지금 보시는 이 답답한 댓글들이 그렇죠. 많이 사라지는 거죠. 네. 정문기 회장님도 다시 본인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과정을 투명하게 다시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뭐였나요? 회장 사퇴 여론에 대한 문제. 네. 이것도 신뢰 회복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언론 슈피겔하고 1월 한 20일경에 인터뷰 내용이 나왔죠? 네. 그래서 2017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20세 월드컵 때 아들 보러 키퍼 아들 보러 왔다가 클린스만 감독이 그때 정몽규 회장하고도 이제 안면을 탔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아마 조금 이게 안면을 좀 틀고 있는 사이였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성 질문을 했다.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을 찾고 있냐고 농담성 질문을 했는데 정 회장님이 벤투 감독도 끝난 상황에서 감독 선임에 대해서 약간 민감해 있거나 필요한 상황에서 그 얘기가 농담으로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진지하게 다시 연락을 해서 결국은 진행이 됐다. 그렇게 지금 슈피겔에서 클린스만은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근데 클린스만 감독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전력강화위원회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했으니까. 그냥 한국은 클린스만이 아는 한국 대표팀은 정몽규 회장한테 얘기해서 예. 정몽규 회장이랑 속된 말로 쇼 붙이면 끝나는 되는 줄 아는. 예. 그러한 대표팀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가 됐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클린스만 입장에서는 일부러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몽규 회장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체를 못했을 겁니다. 당시에 클린스만이 이제 선임되던 그 정황이 강화위원들이 당시에 증언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명단도 보지 못했고 30분 전에 통보를 받았다 이런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윗선에서 이렇게 했겠구나. 이렇게 다들 당연히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쵸. 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최종적으로 밀러 위원장이 5명 우선순위를 정함. 우선순위 1, 2번 2명은 2차 면접 진행. 최종적으로 클린스만 결정. 그래서 이것도 정몽규 회장 사선 도전하는 거 전 말리지 않아요. 네, 할 수 있어요. 그쵸. 그게 뭐 정관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대한축구 승인 나고 그러면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거를 뭐 법적으로 또 막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사선 또 나가시려면 신뢰 회복이 돼야 돼요. 회장이. 근데 이런 부분도 또 오해가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클린스만 인터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깔끔하게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협회에서 정몽규 회장이 직접 얘기 안 하더라도 대변인 형태로 예. 정몽규 회장의 어떤 그런 생각, 대변인 형태로 얘기해 줄 사람 없어요? 협회 지금? 공식적인 대변인 체제나 이런 것들도 전혀 지금 없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소통이 돼야 되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축구협회. 만약에 정식 감독 아니고 임시 감독을 선임하려면 네. 그러면 국내파 감독이 와서
태국전 두 경기는 좀 소화를 하고 그렇죠. 이 감독 프로세스대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몇 개월 동안은 임시 감독이 좀 분위기 수습이 우선이거든요. 그쵸. 네, 일단 대표팀 분위기를 수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선수 선발이나 이런 부분도 간접적 징계, 선발 안 하고 이런 거 내려면 빨리 팩트 정리해 갖고 빨리 나와야 그거 가지고 국민들적 공감대 하에서 감독도 선수 선발을 이 선수 빼고 이 선수 다시 넣어서 다시 모여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지금 뭐 홍명보 감독, 황선홍, 김기동, 김학범, 뭐 최용수, 뭐 네. 여러 감독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황선홍 감독은 23세 이하 지금 당장 4월에 중요한 경기 지금 준비하느라고. 거기 조별리그 빡셉니다. 진짜. 얼마 전에도 터키 안탈리아에서 황선홍 감독님 뵀는데 거기서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네. 지금 해외파들 차출이 안 되기 때문에 4월에는 같은 조에 일본, 아랍에미리트, 중국 맞아요. 막 이래요. 네. 근데 거기서 토너먼트 올라가도 3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최종 3위 해야 됩니다. 3.5장이기 때문에 네. 4위 하면은 기인인가 어디 아프리카 팀이랑 플레이오프 해야 네, 되고 맞아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쉽지가 않은 저 4월에 그 23세 이하 아시안컵이에요. 그게 올림픽 티켓 걸려 있는 거라. 그래서 정몽규 회장도 또 전지훈련 아마 또 보내주는 것 같아요. 23세 이하 대표팀 네. 안탈리아 갔다가 또 어디 다른 전지훈련 또 갈 거예요. 아마 너무 중요하니까요. 3월인가 중요한 네. 그런 상황이 때 이제 황선홍 감독이 여기서 지금 대표팀 감독으로 와. 아,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제 생각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황선홍 감독은 오고 싶을 수도 있겠다.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올 수도 있겠지만 저 그러면 그런 일은 제 생각에 없을 것 같고. 네, 여기저기 다 힘들어요 지금. 네. 그런 상황이고 홍명보 감독이나 뭐 이런 감독들은 아마 올 수도 있을 수 있죠. 네. 지금 근데 K리그 팀을 지금 맡고 있는 감독들이기 때문에 여론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K리그 감독팀 특히 팀 옮긴 김기동 감독이나 이런 감독을 지금 데려가는 거는 그거는 아마 여러 얘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김학봉 감독도 이거 처음 이적했잖아요. 맡아가지고 네.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누구든 좀 문제가 나오고 문제 제일 안 나올 수 있는 감독이 최용수 감독이네. 그렇죠. 네. 아 참. 네, 어쨌든 저희 간에. 모두 다 K리그에서 감독 빼내가는 네.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스티비 브루스요? 네. 아이고 아까 저 PL 포커스도 얘기했는데요. 네, 맞아요. 썬더랜드 시절부터 해서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은 제가 다 자료가 있어요. 네. 어떤 전술 썼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최종적으로 잘릴 때 어떤 식으로 잘렸고 그거 다 있어요. 네. 가장 가까운 예에 들어드릴게요. 저는 메모를 정경기를 다 합니다. 제가 맞아요. 네. 이게 일이에요. 일요일마다. 저 월요일마다. 지동원 선수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뵀었고요. 오. 또 훈련 참관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4-4-2 두 줄 수비를 전체적인 몸통 움직임 시키는 네. 목소리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는 거를 제가 한 2시간 정도 봤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4-4-2 기반하는 그런 전형적인 잉글랜드 축구 그런 축구 했었고요. 뉴캐슬 시절에는 막판에 잘리기 전에는 3백을 계속 썼었어요. 3-5-2 혹은 3-4-2-1 그쵸. 뭐 이런 운영을 했었는데 마지막 잘릴 때 두 경기가 10월 30일 첼시전 11월 7일 브라이튼 원정입니다. 다 0대3으로 완패하고 첼시전에 지면서 이제 에디 하우 감독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이때가 기록이요. 그 시즌 유효 슈팅 18위, 슈팅 허용 22, 아하. 유효 슈팅 허용 19위, 기대 골 수값 XG값 18위, 기대 골 허용치 20위, 실점 20위. 모든 수치가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최악의 팀을 만들고 끝냈고 수비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현대 축구의 트렌드랑 좀 멋인 분이에요. 네, 따라오질 잘 못하세요. 이 현대 축구 트렌드 흉내를 좀 내려다 이때 실패했어요. 네. 네. 여기 네. 프리미어리그 전력강화 위원장이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스티브 브루스 감독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뚱뚱한 클리스만. 사람은 좋으세요. 저도 가서 인터뷰도 하고 얘기도 하셨는데 사람은 털털하고 좋으세요. 네. 그러니까 썬더랜드 감독도 하고 몇 년 있다가 같은 지역에 뉴캐슬 감독까지 했잖아요. 네, 타이니어 더비를 사실 하는 게 네, 말이 안 되고. 뉴캐슬 팬들이 뭐지? 막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임시감독 선임 빨리 하시라. 임시감독 하시라. 분위기 수습하시라. 네, 누가 됐든 간에 분위기 수습해서 태국전 일단 잘 넘기고 시간을 좀 벌어라.
그리고 그동안 정관 개정할 부분, 약속한 부분 뜯어 고치고 강화위원회 제대로 다시 구축해서 우리 예산 범주 안에서 정말 능력 있는 감독들 찾으시려면 정보들 지금 많이 있어요. 젊으신 분들, 유능하신 분들 많습니다. 전부 또 현장에서 직접 그 나라의 어떤 정보까지도 직접 취합을 해서 제대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가려고 했던 철학의 계승, 벤투 이후에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계승, 그 철학과 맞는 감독 프로세스 통해서 여기 얘기했듯이 진짜로 이렇게 우선순위 정하고 60몇 명 중에 추리고 진짜로 면접 진행하고 해서 제대로 시간을 갖고 선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감독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쥐잡듯이 조사 기간을 두고 맞아요. 하면은 지금 많아요. 여러 부류의 감독들이 그 감독들 쫙 취합을 해서 데려오시고 강화위원회에 그런 정보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같이 자료 수집을 하셔야 돼요. 제가 축구인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축구인 분들 오래 계신 분들 그거 그런 거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외국어를 통해서 해외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취합하는 일종의 스카우터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갖고 제대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완전히 가성비 감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줘야 그래야 일 잘하는 협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떠들어봐야 뭐 저는 지금 20년 넘게 떠들고 있거든요. 20몇 년째. 근데 뭐 20몇 년 동안 변하진 않았었어요. 이렇게 떠들어도. 이번에는 좀 상황이 전체적으로 좀 공감대들이 많이 쌓였었으니까 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네. 한국 축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좀 대승적으로 일해 주시는 우리 또 협회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바깥에 있는 축구인들 또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축구 팬들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한국의 포거스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합니다. 사실 제대로 쓸 돈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좀 별개로 하고 월드컵이 아닌 27년 사우디 아시안컵까지 맡아서 아시안컵 우승을 추구해봤으면 합니다. 저런 나름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중요하죠. 뽑아야죠. 감독을. 저는 사실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한번 투자해보자 비엘사 같은 감독을 예전에부터 전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제 많이 늙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루과이 대표팀 가서 브라질 깨고 막 이러잖아요. 누네스를 살려낸 감독입니다. 왜 그 비엘사 감독 얘기를 옛날에 많이 했냐면 이 감독이 칠레 대표팀 가서도 그랬었고요. 지도자들한테 영향을 많이 줘요. 그 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의 비슷하게 전술적 어떤 철학을 얘기하는 부분이나 어떤 훈련 시스템이나 게임 플랜을 만드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비단 성인 대표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감독들한테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지도자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을 수 있는 감독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주장을 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거의 15년 이상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되진 않았고 뭐 어쨌든 벤투 감독도 나름대로 성과는 가져왔던 감독이니까 그것을 그래도 좀 점진적이라도 계승할 수 있게끔 좋은 감독이 잘 선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정식 감독 갑자기 그러면 이제 생뚱맞게 뒤통수 빵 먹는 거죠. 갑자기 방송 나가는데 내일 누가 딱 선임?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축구협회 얘기는 그만하고 싶다고요. 저희가 여기서 딱 잘 하시면은 딱 일갈하시고 정리 잘 하시면 그 다음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그러면 그럼 또 저 문제 제기를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선임 가능한 최선의 감독은 누가 있을까요? 다양한 가능성을 장시간 동안 생각해보고 열어둬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장주현 해설위원님이 이 감독 연봉이 얼마니까 이만큼 될 것 같아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좀 큰 범위의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지금 뭐 누구 감독이 좋다는 것보다 일단 어떤 식으로
빨리 시스템 추려서 어떤 식으로 감독 프로세스를 진행을 시키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감독 선임했을 듯요. 또 그러면 뭐 밀실 행정이다 또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 저 후반기이기 때문에 연도로 치면 지금 선거철 앞에 있으니까 그 운이 좀 좋은 거지. 지금 정몽 예정이 예? 뒤로 가서 또 무슨 중간에 또 꼬투리 빌미 잡을 수 있는 뭐 하나 터지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가을이다. 그러면 사선 앞두고 그럼 국정감사 불러야 돼요. 감사 들어가지 또. 국정감사 부르면은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혼내죠. 네? 그럼 자료 내라, 뭐 해라. 그러면 예전에 선임과정 계약서 내라. 그러니까요. 내용. 그러면 더 고라파집니다. 네. 여러분 국감은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난번인가 예전에 그 국감 협회 한번 했잖아요. 불러서 했죠. 혼내는 거. 네. 근데 국회의원들 질문 수준이 내가 맞아요. 그거 보고 경악을 했거든요. 진짜 얼토당토한 핵심은 하나도 못 짚는 질문들을 거기서 다 하는데 야 저러니까 무슨 국감이 필요해. 충격적인 게 그거였죠. 자카르타 팔레망 아시안 게임 때 선동열 감독한테 이제 오지환 선수 왜 그렇고. 뽑았나요? 막 이런 거 했던 것들이 이제 뭐. 근데 이번 기회에 아마 정치하시는 분들도 아 협회나 뭐 이런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해도가 조금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혹시 뭐 올해 10월에 또 그 국정감사 기간이 있으면 그나마 질문이 수준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누구를 까고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는 목적이 한국 축구를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 있으면 문제 지적도 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 하에서 발전이 되는데 그거를 딱 귀닫고 닫고 거기서 이제 계속 옛날에 했듯이 이걸 좀 그냥 넘겨보자. 그러면 이제 계속 힘든 거예요. 우리 축구 발전이 더뎌지고. 네. 협회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K리그 보이콧하자 이런 얘기 말씀 많으신데 전혀 별개입니다, 여러분. 그럼 K리그는 가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직권 많이 가주시고 뭐 여러분 볼 수 있는 채널로 많이 봐주시고 그럼요.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축구가 더 발전하고 축구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판의 목소리를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경고. 예? 뭐라고요? 에일로님. 갑자기 그게 왜 나와요? K리그랑 축협은 심지어 주체도 달라요. 다르죠. 프로축구 연맹이랑 협회랑. 자, 여기서 오늘 마치겠고요. 오늘 윤자현 캐스터가 우리 순주마님 대신 나와서 이제 링가드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잘생겼으니까 내가 지금 할만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안녕. 안녕. 축구장님 화이팅.